안녕하세요. 수학 교육론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안우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학자별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반에 앞서서 주요 학자별 이론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학자는 피아제, 브루너, 비고츠키 이 세 학자들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럼 먼저 피아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아제의 이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하나는 균형 이론, 그리고 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아제의 이 추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균형 이론인데, 이 균형 이론은 어떤 것을 설명을 해주냐면 바로 학생의 인지 발달에 대한 내용을 이 균형 이론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면 균형 이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와 조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하겠죠. 그래서 먼저 동화가 뭐냐면 기존의 인지 구조에 의해서 새로운 대상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동화이고, 그 다음에 조절이라는 거는 기존의 인지 구조로 새로운 대상의 해석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조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동화 조절에 의해서 학생의 인지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학생은 동화가 이루어지는 균형 상태인데, 여기서 무엇이 주어지게 되냐면 바로 인지적 갈등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균형 상태에 있던 학생이
균형이 깨지면서 인지적 불균형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그럼 학생이 이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고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서 배운 설명한 조절과 동화에 의해 바로 균형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새로운 균형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바로 처음에 학생의 균형 상태가 이런 균형 상태가 인지적 갈등 상황에 의해서 그 균형 상태가 깨진 인지적 불균형 상태가 되고, 이것이 조절과 동화에 의해서 새로운 균형 상태가 됨으로써 학생의 인지가 발달된다 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피아제의 균형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균형 이론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두 가지 용어, 동화와 조절, 그리고 이런 인지적 갈등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은 저 균형 이론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인데 총 4단계로 이루어지죠.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감각 운동기, 2단계로서는 전조작기, 그 다음에 3단계로는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4단계로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해서 피아제는 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런 4단계를 통해 발달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각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본다면, 이 전조작기에서는 아동에게는 가역성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이 구체적 조작기 아동에게는 가역성이 발달하죠. 이때 가역성을 설명해주는 것은 바로 그 둘의 차이를 줄여주는 상반과, 그리고 했던 수행을 다시 하지 않는, 취소하는 전도나 부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의 차이는 바로, 이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아동이 어떤 것을 구성하고 해도 이
구체물이 필요하지만 이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에 대해서는 구체물이 없어도 이 언어적 명제만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과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4단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피아제의 추상화인데, 이 추상화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경험적 추상화, 그리고 저희가 기출에서도 자주 등장했고, 그리고 중요한 반영적 추상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사 경험적 추상화. 이렇게 세 가지 추상화가 있는데, 경험적 추상화는 외부 대상이 갖는 성질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경험적 추상화이고, 반영적 추상화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아동의 활동에 대한 일반적 조정으로부터의 추상화가 반영적 추상화이고, 의사경험적 추상화는 이 반영적 추상화와 유사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의사경험적 추상화 또한 아동의 활동에 대한 조정으로부터 구성이 이루어지지만 그 구성 결과의 확인은 바로 구체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 반영적 추상화와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추상화, 즉 이 반영적 추상화와 의사 경험적 추상화, 이 둘의 관계와 요 학생의 인지발달 단계를 서로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에게는 구체물이 필요하고,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에게는 이 구체물 없이도 언어적 명제만 다루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추상화는 바로 의사 경험적 추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동이 활동을 통해서 구성을 하지만 그 구성 결과의 확인은 바로 이 구체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의사경험적 추상화를 하는 아동은 구체적 조작기 단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은 무엇이 가능하냐면 바로 반영적 추상화가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이 추상화와 인지발달 단계까지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반영적 추상화에 대해서 무엇을 더 설명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반영적 추상화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반영적 추상화의 메커니즘은 두 가지 과정으로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반사와 반성의 교대로 이 반영적 추상화 메커니즘, 즉 반영적 추상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은 이 피아제의 균형이론, 인지발달 단계, 그리고 추상화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 피아제에 대한 주요 이론에 대한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